본 영상은 투자 권유 또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시청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배다 점성술의 시장 예측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목적의 분석이며 투자 권유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오늘은 2026년 3분기 주피터의 에너지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시장은 저항선 앞에서 몇 번이고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지지선 근처로 돌아오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문 앞까지 갔다가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돌아서는 것처럼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서성이는 에너지가 지금 이 시장을 감싸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 분기는 특히 수성의 상태 전환과 목성의 확장 에너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간이라 겉보기엔 잠잠해도 내부에서는 꽤 분주한 흐름이 감지됩니다. 이 지점을 중심으로 오늘 분석을 준비해봤어요. 이번 분석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방향은 시장 구조가 결정하고 행성은 타이밍과 증폭을 담당합니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주피터의 3분기 에너지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달이 개자리를 지나며 자기 자리에서 강하게 안정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전체 흐름을 이끄는 다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물의 별자리 안에서 달은 유난히 더 예민하고 섬세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자기 라시에 머무는 달은 감정 공명을 그대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뉴스나 가격 움직임에도 감정이 크게 출렁이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다샤의 주인으로서 이 감정의 파동이 이번 분기 전체 흐름의 배경음처럼 계속 깔리게 됩니다. 짧은 순간의 공포와 기대가 반복해서 교차하는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정이 증폭되는 구간에서는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의 급격한 분위기 변화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루 사이에도 낙관과 불안이 번갈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면 마음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달의 감정 공명은 실제 구조 변화보다 앞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분위기와 실제 구조는 종종 시차를 두고 움직입니다. 감정의 파고가 클수록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흐름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목성이 개자리에서 고양궁의 강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확장의 에너지가 그 자체로는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물의 별자리에서 고양된 목성은 평소보다 훨씬 관대하고 넓게 뻗어나가려는 특성을 보입니다. 고양된 목성은 본래 구조를 넓히고 새로운 참여를 끌어들이는 힘을 만듭니다. 다만 지금은 토성이 안타르다샤의 지배성으로 작용하며 이 확장 에너지를 먼저 붙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확장하려는 힘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힘이 곧바로 표면으로 드러나기보다는 구조적인 저항을 먼저 통과해야 하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마치 문은 열려 있지만 아직 완전히 들어서지는 못한 상태와 비슷합니다. 확장 에너지가 강하다고 해서 곧바로 상승이 확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구조적 저항이 먼저 해소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대감만으로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저항이 실제로 풀리는 신호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저항이 풀리는 시점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이번 분기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눌려있던 확장의 힘이 풀리는 순간에는 그 반응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조급함보다는 흐름을 끝까지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수성이 쌍둥이 자리, 자기 라시를 역행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전환의 에너지가 강하게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라시 안에서의 역행은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안으로 돌리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자기 라시에 머무는 수성은 상태 전환을 가속하는 힘을 그대로 발휘합니다. 다만 역행 중이라는 점이 더해지면서 이 전환이 매끄럽게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되짚고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방향 자체를 정하는 힘은 아니지만 시장의 정보와 심리가 빠르게 뒤바뀌는 속도만큼은 분명하게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이전에 지나쳤던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흐름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역행 구간에서는 성급한 결정보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도는 정보일수록 출처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이 시기에 나오는 발표나 소식은 며칠 뒤 다시 정정되거나 재해석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성이 순행으로 전환되는 시점 전후로 흐름이 다시 한번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역행이 끝나는 구간은 그동안 미뤄졌던 판단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전환의 순간을 미리 눈여겨봐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성이 물고기 자리를 지나며 이번 분기 안타르다샤의 지배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압축하고 지연시키는 힘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흐려지는 물의 별자리에서 토성의 압축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안타르다샤의 지배성인 토성은 이번 분기 전체 구조에 압축의 색을 입힙니다. 목성의 확장 에너지가 존재함에도 그 힘이 먼저 토성의 구조적 저항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압축은 억누르기만 하는 힘이 아니라 다음 국면을 위한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두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반복해서 되돌아오는 움직임 역시 이 압축의 흐름과 맞닿아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축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성급하게 방향을 단정짓기보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좁은 범위 안에서 오르내리는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다음 국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압축이 풀리는 시점에는 그동안 눌려있던 에너지가 한 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안타르다샤가 전환되는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 압축의 끝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구조가 풀리는 신호를 기다리는 자세가 이번 분기 핵심입니다. 라후가 물병 자리를 지나며 활성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지배 벡터를 증폭하는 배경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라후 특유의 에너지가 이 구간에서 배경처럼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후는 특정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지만 이미 형성된 흐름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저항과 지지 사이를 오가며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이 왜곡의 힘이 작은 움직임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뚜렷한 근거 없이 분위기만 크게 출렁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후가 만드는 왜곡은 실제 구조 변화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문이나 과장된 반응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 감각이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신호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분기의 첫 번째 시간대 7월입니다. 수성이 아직 역행의 흐름 안에 머물러 있고 목성은 개자리에서 고양궁의 강한 힘을 유지하는 구간입니다. 달이 다샤의 주인으로서 감정의 결을 이끄는 시기이기도 하며 전체 분기의 성격을 예고하는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토성의 압축 저항 역시 이 시기부터 이미 작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라후의 왜곡 에너지도 배경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달에 걸친 이번 분기 여정 가운데 7월은 가장 많은 행성 에너지가 동시에 얽혀있는 밀도 높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관통하는 여러 겹의 에너지를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며 지금 이 시간대가 갖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부적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앞서 살펴본 전체 에너지 지형의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목성의 확장 의지와 토성의 압축 저항이 이미 부딪히기 시작한 상태이고 그 위에 수성의 역행이 겹치면서 정보와 판단이 자주 뒤집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달이 다샤의 주인으로 이 모든 흐름의 배경을 감정적으로 물들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참여자마다 체감하는 온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전체 분석에서 이야기한 압축 속 방향 탐색이라는 큰 그림이 바로 이 시간대에서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본다면 7월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도입부에 해당하며 이후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뒤이어 다가올 8월과 9월의 변화 역시 이 초반 구간에서 형성되는 에너지의 방향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형성되는 심리적 기준점은 이후 시장이 어떤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결정짓는 일종의 배경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을 단순히 지나가는 초반부로 여기기보다는 분기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밑그림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이 시기의 행성 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장 에너지에 반영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7월의 하늘에서는 목성이 개자리를 통과하며 고양궁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의 별자리 안에서 목성은 평소보다 훨씬 관대하고 포용적인 확장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힘이 향하는 방향은 아직 뚜렷하게 뚫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안타르다샤의 지배성으로 작용하며 목성이 만들어내는 확장의 기운을 먼저 붙잡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힘의 만남은 마치 물이 가득 찬 저수지의 수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모습과 비슷합니다. 안에는 충분한 에너지가 고여 있지만 밖으로 흘러나오는 통로는 여전히 좁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수성의 역행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한층 복잡해집니다. 쌍둥이 자리, 자기 라시에서 역행하는 수성은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안으로 돌리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정보와 소식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자꾸 되짚고 재확인되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다른 계자리에서 자기 라시에 머물며 다샤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흐름에 감정의 결을 입힙니다. 물의 별자리에 세 개의 에너지가 동시에 모여있는 모습은 이번 분기 초반이 유난히 감정적이고 내향적인 색채를 띠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후 역시 물병 자리를 지나며 이 흐름 전체를 배경에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방향을 스스로 만들지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감정의 파고를 실제보다 크게 체감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월은 강한 잠재력과 아직 열리지 않은 통로, 그리고 예민한 심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분주한 시간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가격의 움직임보다 그 아래에서 쌓이고 있는 구조적인 압력의 크기를 함께 헤아려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여러 물의 별자리 에너지가 동시에 겹치는 구간은 흔하지 않은 조합이기 때문에 이번 7월이 만들어내는 감정과 구조의 얽힘은 이후 시간대와 비교했을 때도 유난히 독특한 색채를 띠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목성의 강한 에너지만 보고 성급하게 확장을 기대하는 태도를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토성의 저항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와 실제 흐름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수성 역행 특유의 정보 혼선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식에 근거해 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흐름이 스스로 방향을 드러낼 때까지 지켜보는 여유가 이 구간에서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달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출렁임 역시 이 시기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므로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작은 뉴스 하나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 뉴스가 실제 구조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라우가 배경에서 증폭시키는 왜곡된 체감 역시 이 시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소 거리를 두고 흐름을 관찰하는 자세를 권해드립니다. 여러 에너지가 동시에 얽혀있는 만큼 하나의 신호만으로 전체 방향을 단정 짓지 않는 신중함이 7월 한 달을 지나는데 특히 중요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단기적인 반응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분기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지금의 위치를 가늠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계속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대의 핵심은 다샤의 주인인 달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파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데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않지만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은 뉴스에도 유난히 크게 반응하는 순간들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파동이 실제 구조 변화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구분해서 바라보는 습관이 이번 분기 초반을 지나는데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샤의 주인이 만들어내는 색채는 이번 분기 내내 계속 이어지는 배경음과 같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그 결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이후 시간대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달의 감정 공명은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루 이틀 사이의 급격한 분위기 변화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 파동을 하나의 배경 리듬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더 큰 구조적 흐름에 집중하시는 편이 이번 분기를 안정적으로 지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흐름을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삼아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함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대의 흐름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이번 분기 전체가 그려내는 큰 그림 또한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분기의 두 번째 시간대 8월입니다. 수성이 순행으로 전환되며 그동안 미뤄졌던 흐름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구간이고 목성과 토성의 힘겨루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7월의 압축과 혼선을 지나온 뒤 맞이하는 방향 회복의 신호가 서서히 감지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 달 가운데 가장 많은 전환점이 몰려있는 구간으로 앞선 흐름과 이후 흐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달의 감정적 배경음은 여전히 이어지지만 그 위에 놓이는 정보의 방향성만큼은 이 시기부터 조금씩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관통하는 여러 겹의 에너지를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며 지금 이 시간대가 갖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부적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7월이 압축과 혼선이 뒤섞인 출발점이었다면 8월은 그 혼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는 시간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성이 순행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그동안 안으로 향했던 정보와 판단의 흐름이 다시 밖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방향의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목성과 토성의 힘겨루기, 즉 확장하려는 힘과 그것을 붙잡아두려는 구조적 저항의 관계는 8월에도 여전히 이번 분기 전체 흐름의 중심축으로 이어집니다. 7월에 쌓인 압축의 에너지가 8월 들어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분석에서 언급한 사이드웨이 성격의 시장 구조 역시 이 시기에 수성의 방향 회복과 맞물리며 조금 더 뚜렷한 패턴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이 내향적이고 예민한 흐름이었다면 8월은 그 에너지가 조금씩 바깥으로 방향을 트는 전환의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환의 성격 때문에 8월은 이번 분기 전체 흐름 가운데 가장 관찰할 지점이 많은 구간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수성이 재정비되는 이 시기의 흐름을 잘 읽어두시면 9월로 이어지는 마지막 국면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이 시기의 행성 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장 에너지에 반영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 수성이 역행을 마치고 순행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 전환의 순간은 그동안 여러 차례 되짚어졌던 정보와 판단이 한 번에 정리되는 시점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시기 목성은 여전히 계자리에서 고양궁의 힘을 유지하며 확장의 의지를 놓지 않고 있고 토성 역시 물고기 자리에서 안타르다샤의 지배성으로서 구조적 압축의 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행성의 관계는 7월보다 한층 팽팽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마치 저수지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며 수문에 가해지는 압력이 점점 커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수성의 순행 전환이 만들어내는 방향성 회복의 신호와 목성과 토성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8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달은 여전히 다샤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흐름 위에 감정의 결을 계속 더씹히며 정보가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심리적인 출렁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후의 왜곡 에너지 또한 물병 자리를 지나며 계속 작용하는데 수성이 순행으로 돌아서는 이 시기에는 특히 재조명되는 이슈들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체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에 형성된 감정의 결과 8월의 방향 회복 시도가 겹치면서 이 시기는 이번 분기 전체에서 가장 변화의 밀도가 높은 구간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토성의 압축이 정점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는 흐름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조바심 또한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수성이 완전히 제 속도를 되찾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며 그 사이에도 크고 작은 정보의 뒤바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여러 힘이 동시에 교차하는 구간에서는 하나의 신호만으로 전체 그림을 판단하기보다 각 요소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수성의 전환, 목성의 확장 압력, 토성의 저항이라는 세 가지 축이 8월 한 달 동안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이번 분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다층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성이 순행으로 전환되는 시점 전후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정보나 이슈가 한꺼번에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실제 구조 변화보다 과장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목성과 토성의 팽팽한 관계가 이어지는 만큼 방향이 성급하게 확정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태도가 이 구간에서는 안전합니다. 라후가 만드는 과장된 체감 역시 이 시기에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소문성 정보에 근거한 성급한 판단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환의 시기일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고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특히 수성이 완전히 순행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신호에 곧바로 반응하기보다 며칠에 걸친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단기적인 반응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분기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지금의 위치를 가늠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계속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구간처럼 여러 힘이 동시에 얽혀 있을 때는 하나의 관점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흐름을 살펴보는 유연함이 더욱 값진 태도가 됩니다. 이 시간대의 핵심은 수성의 순행 전환이 만들어내는 재정리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역행 동안 미뤄졌던 판단들이 이 시점을 전후로 다시 표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전환점 전후의 흐름 변화를 특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목성과 토성의 긴장 관계가 여전히 이번 분기 전체 방향을 쥐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두 힘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가 다음 시간대인 9월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성의 전환과 목성 토성의 긴장이 같은 시기에 겹친다는 점에서 8월은 이번 분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흐름을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삼아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함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대의 흐름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이번 분기 전체가 그려내는 큰 그림 또한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이며 이 인내가 이번 분기를 잘 지나가는 가장 확실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분기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대 9월입니다. 토성의 안타르다샤 압축이 누적되는 흐름 속에서 다음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조금씩 감지되는 구간입니다. 7월의 시작과 8월의 재정리를 지나 이번 분기 전체 흐름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모여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수성은 이 시기에 완전히 순행 궤도에 안착하며 정보와 판단의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달의 감정적 배경음과 라후의 왜곡 에너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위에 놓이는 구조적 신호는 한층 또렷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관통하는 여러 겹의 에너지를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며 지금 이 시간대가 갖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부적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7월의 압축과 혼선, 8월의 재정리 흐름을 지나온 뒤 맞이하는 9월은 지금까지 쌓여온 에너지가 하나의 결과로 수렴해가는 시간대에 해당합니다. 앞서 두 시간대에 걸쳐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목성과 토성의 힘겨루기는 9월에 이르러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번 분기 전체 분석에서 짚었던 압축 이후의 방출이라는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샤의 주인인 달의 감정적 파동 역시 이 시기에는 조금 더 뚜렷한 색깔을 띠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시간대를 하나로 이어보면 7월의 압축과 8월의 재정리, 9월의 수렴이라는 흐름이 이번 분기 전체의 에너지 곡선을 그려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간의 흐름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는 달의 역할도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시간대의 흐름을 하나로 압축하면 이번 분기는 시작과 전환, 수렴이라는 뚜렷한 서사를 가진 구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9월의 결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것은 다음 분기의 출발점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설명에서는 이 시기의 행성 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장 에너지에 반영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분기를 처음부터 함께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이 마지막 구간이 특히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9월에도 토성은 물고기 자리에서 안타르다샤의 지배성으로서 구조적 압축의 힘을 이어갑니다. 다만 7월과 8월을 거치며 누적된 압축의 무게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9월은 그 압축이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며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성격을 띠게 됩니다. 목성은 여전히 개자리의 고양궁 안에서 확장의 힘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 힘이 토성의 저항을 얼마나 통과해내는지가 이번 분기 후반부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마치 오랜 시간 눌려있던 용수철이 임계점에 가까워질수록 반응의 폭이 커지는 것처럼 이 시기에 작은 신호 하나가 이전보다 더 크게 확대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달은 다샤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흐름의 결말에 감정적인 무게를 더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고조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라후의 왜곡 에너지 역시 배경에서 계속 작용하며 이 압축과 방출의 경계를 실제보다 더 극적으로 체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수성은 이 시기에는 이미 순행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로 7월과 8월에 걸쳐 정리된 정보와 판단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위에서 작동하게 됩니다. 세 개의 시간대 전체를 놓고 보면 이번 분기는 압축에서 재정리로 다시 수렴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완결된 에너지 곡선을 그린다고 볼 수 있으며 9월은 바로 그 곡선의 정점이자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해당합니다. 이 문턱을 넘어서는 방식이 부드러운 흐름일지 혹은 한 번에 터져 나오는 방식일지는 토성의 저항이 얼마나 서서히 풀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압축이 정점에 가까워지는 구간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보다 그 이면에서 쌓여온 구조적 무게를 함께 헤아리는 시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3시간대에 걸친 에너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이번 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서사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축이 누적된 구간에서는 작은 신호에도 반응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압축이 풀리는 시점이 임박했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로 구조가 움직이는 신호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라후가 만드는 왜곡된 체감과 실제 구조 변화를 구분하는 것도 이 시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분기 말미로 갈수록 심리적인 조급함이 커질 수 있으므로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는 태도가 특히 값진 시기입니다. 이번 분기 전체를 돌아보며 무리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자세도 함께 필요합니다. 압축이 풀리는 순간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에너지가 예상보다 크게 표출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신중한 태도로 흐름을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단기적인 반응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분기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지금의 위치를 가늠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계속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구간처럼 여러 힘이 동시에 얽혀 있을 때는 하나의 관점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흐름을 살펴보는 유연함이 더욱 값진 태도가 됩니다. 이번 분기 마지막 시간대의 핵심은 압축이 한계에 다다르는 신호를 침착하게 지켜보는 데 있습니다. 토성의 저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리는지에 따라 다음 분기로 이어지는 흐름의 색깔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구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후 분석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구조가 스스로 방향을 드러내는 순간을 기다리는 태도가 이번 분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월의 출발점에서 시작해 8월의 전환을 지나 9월의 수렴에 이르는 이 흐름 전체를 기억해 두시면 다음 분기를 이해하는 데에도 든든한 기준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3시간대에 걸쳐 살펴본 압축과 확장의 줄다리기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그 결과는 다음 분석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흐름을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삼아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함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대의 흐름을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이번 분기 전체가 그려내는 큰 그림 또한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이며 이 인내가 이번 분기를 잘 지나가는 가장 확실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7월부터 9월까지 3시간대에 걸친 흐름을 하나씩 따라와 주셨는데요.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데 모아 이번 분기 전체가 그려내는 큰 그림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번 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물이 가득 찬 저수지 앞에서 수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성의 강한 확장 의지와 토성의 끈질긴 구조적 저항이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그 위에서 달과 수성, 라후가 각자의 방식으로 색을 더해간 한 분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뚜렷한 방향 없이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듯 했지만 그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쌓이고 있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7월의 예민한 출발, 8월의 분주한 전환, 9월의 조용한 수렴까지 3시간대 모두 나름의 색깔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는 어느 한순간도 완전히 같은 색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만큼 매달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었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흐름을 따라가시며 나름의 판단 기준을 세워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스터께서 이 모든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 결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분기는 어느 한 시간대도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고 앞선 흐름이 다음 흐름의 토대가 되는 식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7월에 쌓인 감정과 정보의 결이 8월의 전환을 준비했고 8월의 긴장감이 다시 9월의 수렴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오르내림의 반복으로만 보기엔 그 안에 꽤 정교한 에너지의 서사가 담겨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3시간대를 하나의 이야기로 기억해 주신다면 다음 분기 분석을 이해하시는 데에도 훨씬 수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결론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처럼 여러 힘이 팽팽하게 맞선 시기는 흔치 않았던 만큼 아스터의 정리가 특히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저 역시 3시간대를 함께 짚어오면서 이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분기의 결론을 함께 들어보시죠.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2026년 3분기 주피터의 에너지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구조적 압축 속에서 방향을 탐색하는 사이드웨이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이어진 목성과 토성의 힘겨루기는 이번 분기 내내 시장 에너지의 중심축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자리에서 고양궁의 강한 힘을 얻은 목성은 분명하고 강력한 확장의 의지를 계속 품고 있었지만 물고기 자리에서 안타르다샤의 지배성으로 자리한 토성이 그 힘을 끊임없이 붙잡아두는 구조가 3시간대 내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두 힘의 관계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 같아서 에너지는 계속 쌓여갔지만 그것이 한 방향으로 완전히 풀려나가지는 못한 채 이번 분기를 지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다샤의 주인인 달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파동이 계속 겹쳐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실제 구조 변화보다 훨씬 크게 출렁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작은 뉴스 하나에도 기대와 불안이 번갈아 나타나는 모습이 분기 초반부터 반복되었고, 이는 라후가 만들어내는 왜곡의 힘과 맞물려 그 진폭을 한층 더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성의 역행과 순행 전환 역시 이번 분기의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7월의 역행 구간에서는 정보와 판단이 자꾸 안으로 되짚어지는 흐름이 이어졌고 8월에 접어들며 순행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그동안 미뤄졌던 이슈들이 다시 표면 위로 떠오르며 방향성 회복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의 시도 역시 토성의 구조적 저항이라는 벽 앞에서 완전한 돌파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9월에 들어서는 그동안 누적된 압축의 무게가 한계에 가까워지는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이번 분기의 결론이자 동시에 다음 분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실마리이기도 합니다. 3시간대를 하나로 이어보면 7월은 여러 겹의 에너지가 동시에 얽히며 시작된 밀도 높은 도입부였고 8월은 수성의 전환과 함께 방향 회복을 시도한 다리 구간이었으며 9월은 그 모든 흐름이 하나로 수렴하는 결말부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구간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강한 잠재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그것이 손쉽게 방향으로 전환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목성이라는 강력한 확장의 힘이 있었지만 토성이라는 만만치 않은 구조적 저항이 그 힘을 계속해서 안으로 눌러 담았고 그 결과 시장은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를 오가는 좁은 범위의 움직임을 반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이드웨이 국면은 방향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만들어낼 에너지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안에 쌓이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3분기 주피터의 시장 구조는 강한 잠재력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잠재력이 아직 완전히 풀려나지 못한 압축과 탐색이 공존하는 사이드웨이의 시간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압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려나가는지가 앞으로 이어질 흐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 분기에는 이번에 쌓인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드웨이 국면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시장이 방향을 잃었다기보다는 두 개의 큰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한쪽에는 개자리에서 고양된 목성이 만들어내는 확장과 낙관의 에너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물고기 자리 토성이 만들어내는 신중함과 지연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두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은 채 이번 분기 내내 서로를 견제해왔다는 점이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를 오가는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는 유난히 물의 별자리 에너지가 강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목성과 토성 모두 물의 별자리에 자리했고 다샤의 주인인 달 역시 물의 별자리인 개자리에서 자기 라시의 힘을 온전히 발휘했습니다. 물의 별자리는 감정과 직관, 그리고 경계의 흐려짐을 상징하는 만큼 이번 분기의 시장이 유난히 심리적으로 예민하고 방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던 배경에는 이러한 원소적 특성도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성의 역행과 순행 전환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분기는 방향의 문제뿐 아니라 정보와 판단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리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7월에 시작된 역행의 혼선이 8월에 순행 전환을 거치며 서서히 정리되어간 과정은 이번 분기가 단순히 가격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보와 심리가 함께 재정비되는 시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균형이 다음 분기 초반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조금 더 보완하자면 이번 분기 내내 반복된 압축의 구조는 단순히 억누르기만 하는 힘이 아니라 다음 국면을 위한 에너지를 안으로 모아두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압축이 풀리는 시점에는 그동안 쌓인 힘이 예상보다 크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라우가 만들어내는 과장된 체감과 실제 구조 변화를 구분하는 습관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분기를 지나오는 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듯이 방향은 결국 시장 구조가 결정하고 행성은 그 시점과 폭을 증폭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급함보다는 흐름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가 이번 분기를 돌아보았을 때 가장 유효했던 자세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분기를 지나며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려나가는지를 침착하게 지켜보는 관찰자의 태도가 이번 분기 내내 가장 유효한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기에는 이번에 쌓인 압축 에너지가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폭으로 풀려나가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균형이 언제 깨지는지를 차분히 지켜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번 3분기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을 요약하면 강한 잠재 에너지와 그것을 붙드는 구조적 저항이 팽팽하게 공존한 한 분기였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는 것이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정점 구조가 가장 강하게 집중되는 시기는 9월 후반입니다.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이어온 안타르다샤 압축이 7월과 8월을 거치며 누적된 무게에 도달하고 개자리에서 고양궁을 유지해온 목성의 확장 의지가 그 저항을 통과해내는 흐름과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오랜 시간 눌려있던 힘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번 분기 안에서 가장 폭이 큰 에너지 정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샤의 주인인 달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파동 역시 이 시점에 가장 뚜렷한 색깔을 띠며 정점의 분위기를 함께 고조시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당겨져 있던 활 시위가 마침내 풀려나는 순간처럼 이 시기의 상승은 그 이전 2달의 압축이 길었던 만큼 반응의 폭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후가 물병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증폭의 힘 역시 이 시점에는 확장의 방향으로 작용하며 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를 실제보다 한층 더 부풀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정점 가운데 가장 늦게 찾아오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시기인 만큼 이번 분기 전체를 지켜본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인상 깊은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여러 차례 저항과 지지를 오가며 에너지를 축적해왔고 그 축적의 결과가 9월 후반이라는 하나의 시점에 응집되어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가 집중되는 시기는 8월 초중순 수성이 역행을 마치고 순행으로 전환되는 구간입니다. 그동안 안으로 되짚어졌던 정보와 판단이 한꺼번에 정리되며 방향성 회복을 시도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이 시점에는 목성의 확장 에너지도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어 짧지만 뚜렷한 상승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토성의 구조적 저항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정점은 첫 번째만큼 크게 확장되기보다는 제한적인 반등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수성의 전환이 만들어내는 정보의 재정비와 목성의 확장 의지가 같은 시기에 겹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뚜렷하게 밝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반등이 완전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다음 저항선 앞에서 다시 한번 걸음을 멈추는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정점은 이후 9월 후반에 더 큰 정점을 향해 가는 중간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고 강렬한 이 반등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8월 한 달을 이해하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수성의 전환점을 전후로 나타나는 이 짧은 상승은 정부의 재정비가 시장 심리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흥미로운 사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7월 말 목성이 고양궁의 힘을 처음으로 강하게 드러내는 시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아직 토성의 압축이 본격화되기 전 단계로 확장의 의지가 짧게나마 시장 표면 위로 고개를 내미는 첫 번째 신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 정점 가운데 가장 이른 시점에 나타나는 만큼 지속력은 제한적이지만 이후 두 차례 정점의 방향성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예고편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수성이 아직 역행 중이라는 점 때문에 정점을 향한 움직임이 매끄럽게 이어지기보다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계단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의 정점을 미리 겪어보는 예고편 성격이 강한 만큼 이 시점의 반응 강도로 이후 두 정점의 잠재적인 폭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참고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짧은 호흡이지만 이번 분기 전체의 서막을 여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토성의 저항이 아직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이기 때문에 목성의 확장 의지가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비록 짧게 지나가더라도 이 시기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신 시청자라면 이후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단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두 차례 정점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참고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조적 저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7월 중순입니다. 수성의 역행과 토성의 압축 저항이 동시에 작용하며 정보와 심리 양쪽에서 혼선이 겹치는 구간으로 다시아의 주인인 달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출렁임까지 더해지면서 심리적으로 가장 예민한 저점이 형성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 구조 변화보다 체감되는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의 저점 가운데 가장 이른 시점에 나타나는 이 저점은 이번 분기 전체의 심리적 기준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라후가 만들어내는 왜곡의 힘이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하락은 실제 구조보다 과장되게 체감될 가능성이 특히 높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저점을 지나고 나면 시장은 서서히 8월의 방향 회복 시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는 태도가 이후 이어지는 두 번의 저점을 대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다시아 초입의 감정적 색채가 가장 짙게 드러나는 구간이기도 해서 이후 시간대와 비교했을 때 심리적 반응의 폭이 유난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이 시기를 관찰하시는 태도를 권해드립니다. 이 저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점 가능성은 8월 중순 목성과 토성의 긴장 관계가 가장 팽팽해지는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성이 순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방향 혼선과 토성의 압축이 정점을 향해 다가가는 흐름이 겹치면서 좁은 범위 안에서 지지선을 다시 한번 시험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저점은 첫 번째 저점보다는 심리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 차례 저점을 경험한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에는 좀 더 담담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성과 토성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저점을 지나는 과정 자체는 이번 분기 중 가장 팽팽한 심리적 줄다리기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저점 이후에는 곧바로 8월의 두 번째 정점을 향한 반등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만큼 이 구간에서의 침착함이 특히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두 개의 강한 행성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이 구간에서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여러 해석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는 동안 나타나는 여러 신호들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태도가 이 시기를 지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지켜봐 주세요.
세 번째로는 9월 초 압축이 최종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기 직전의 구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토성의 저항이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시점으로 방출 직전의 마지막 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 저점을 지나야 비로소 앞서 언급한 9월 후반의 정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열리게 됩니다. 마치 폭풍 전 마지막 고요와 같은 성격을 가진 시기로 겉으로 보이는 움직임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가장 많은 에너지가 응축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저점을 침착하게 지켜보는 태도가 뒤이어 찾아올 정점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장 조용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저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압축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는 평소보다 더 큰 인내심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저점의 깊이가 클수록 뒤이어 찾아올 정점의 반동 역시 그만큼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시는 것이 이 저점을 지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인내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 머지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저점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인내의 끝에서 만나게 될 정점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한 세 번의 정점과 세 번의 저점을 하나로 이어보면 이번 분기는 압축과 방출이 반복되며 점차 그 진폭을 키워가는 하나의 사이클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가격의 오르내림이 아니라 목성과 토성이라는 두 큰 힘이 세 달에 걸쳐 벌이는 힘겨루기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7월의 첫 시도, 8월의 중간 반등, 9월의 최종 방출이라는 세 단계의 정점과 그 사이사이에 자리한 세 번의 저점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이번 분기 전체의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다음 분기의 출발점 역시 조금 더 선명하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분기의 6개 변곡점은 하나의 커다란 호흡과 같아서 들숨과 날숨이 반복되듯 압축과 방출이 서로를 뒤따르며 이번 분기 전체의 에너지 지형을 완성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6년 3분기 전체를 관통하는 에너지 흐름을 종합하면 목성의 강한 확장 의지와 토성의 끈질긴 구조적 저항이 세 달 내내 팽팽하게 맞서며 시장을 사이드웨이 국면 안에 붙잡아둔 한 분기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힘의 줄다리기는 단순히 가격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국면을 위한 에너지가 안에서 계속 축적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월의 첫 시도, 8월의 재정비, 9월의 최종 방출로 이어지는 세 단계의 흐름은 이 압축된 에너지가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샤의 주인인 달이 그 위에 감정의 결을 계속 더씹히고 라우가 그 진폭을 실제보다 크게 체감하게 만드는 가운데 수성의 역행과 순행 전환이 정보와 심리의 재정비를 이끌었던 것이 이번 분기 행성 구조의 전체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성이 상징하는 확장의 잠재력은 분기 내내 살아있었지만 그것이 완전한 방향으로 전환되기까지는 토성이라는 견고한 구조적 관문을 통과해야 했던 한 분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의 별자리에 여러 에너지가 동시에 모여 있었던 이번 분기의 특성상 시장의 반응은 유난히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었습니다. 작은 신호에도 기대와 불안이 크게 교차하는 모습이 3시간대 내내 반복되었고 이는 실제 구조 변화보다 체감되는 변동성을 훨씬 크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흐름의 근저에는 목성과 토성이라는 두 개의 굵직한 축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결국 이번 분기의 모든 변동은 이 두 힘의 관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3분기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다음 분기 초입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앞서 짚어드린 6개의 정점과 저점 사이클, 그리고 이 종합 결론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번 분기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호흡처럼 압축과 방출을 반복하며 서서히 그 진폭을 키워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특히 주목하셔야 할 구조는 이 사이클의 정점과 저점이 독립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목성과 토성이라는 두 축의 관계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풀리는지를 이해하면 단순히 가격의 오르내림을 좇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를 함께 읽어내는 시야를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점에서 정점으로 이어지는 각 구간의 간격이 점차 좁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압축된 에너지가 방출을 향해 가속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간격이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토성의 저항이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러한 리듬을 함께 따라가시는 것이 다음 분기의 흐름을 미리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라후가 만들어내는 왜곡의 힘이 유난히 강하게 작용했던 이번 분기였던 만큼 체감되는 변동성과 실제 구조 변화 사이의 간극을 항상 염두에 두시는 습관이 다음 분기에도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이 습관이 몸에 배면 어떤 시장 국면에서도 흔들림 없이 흐름을 읽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분기 전체 분석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져가셔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강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실제로 풀려나는 시점은 별개라는 것,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을 침착하게 지켜보는 태도가 결국 가장 값진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조급하게 방향을 단정 짓기보다 목성과 토성이 만들어내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어느 순간 풀려나가는지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눈을 갖는 것이야말로 이번 분기 분석이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번 분기를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분기에도 변함없이 신중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압축 뒤에 찾아오는 방출의 순간을 함께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기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에너지 구조는 결국 사람의 구조와 같은 언어를 씁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에너지 구조가 특정 방향을 계속 막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시장의 구조를 읽는 일과 사람의 구조를 읽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같은 노력을 반복해도 결과가 계속 달라진다면 보이지 않는 구조적 마찰이 존재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주피터 분석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성과 토성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압축과 방출의 사이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이 균형이 언제 깨지는지를 지켜보는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스터리언은 앞으로도 베다 점성술과 시장 구조를 함께 읽어내며 여러분께 신중하고 균형 잡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분기 주피터의 압축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터리언과 함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운명은 해석하는 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개입하는 순간에만 바뀝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확인하십시오.